안녕하십니까. 스매싱 저자 장호섭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고1 과정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핵심 유형을 잡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4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회차 때 이제 핵심 유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구분을 이렇게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초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개념을 듣긴 들었으나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4회차까지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제 만약에 좀 잘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좀 미리 했다. 혹은 학교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아서 잘 들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5회차부터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 4회차는 제가 여러분들 정리가 잘 안 됐다, 잘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유리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리식, 무리식 막 이렇게 쓰니까 유리식은 뭔가 있는 함수, 있는 식, 그렇죠? 유리. 근데 무리식은 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유리식을 이제 바꿉시다. 우리 사실 틀린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편해요. 분수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분수함수 따로 있고 분수식 따로 있고 이렇지만 우리 유리식을 분수 형태의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수 형태의 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의 성질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성질들, 많은 성질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b분의 a에다가 위아래의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마찬가지 b분의 a에다가 같은 수 c로 나눌 수 있어요. 0만 아니면 되겠죠. 같은 걸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건데 우리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푼다 이거죠. 이 사실 중학교 때 한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x 그 다음에 1-x분의 1 실제로는 이 분수를 번분수라고 부릅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 표현이고 되게 어렵게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위아래에다가 분수를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곱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 그러니까 위아래에다가 나 x를 곱하겠어 라고 했을 때 뭔가 간단해진다면 x를 곱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x를 곱했어요. 곱해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곱해보면 x-1이 되는 거고 x 제곱이 되는 거죠. 다 했어요. 간단히 하세요. 정리하세요. 선생님 이게 간단히 한 건가요? 되게 아직도 어려운데요? 그쵸. 하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엔 분수분의 분수가 있는 분수가 번분수, 그죠? 분수가 겹쳐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간단한 식이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식의 성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성질이고 사실 다른 성질도 되게 많은데 제가 조금 뺐어요. 제일 중요한 성질 두 개만 보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왔으니까 배우는 식이 하나 있어요. 유리식의 성질 중에 분수 형태 중에서 특수한 형태,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식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식. 이상한 식이죠. 요게 위에 이름이 있어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인데 이 식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왔어요. 다른 거 배우려고, 앞에서 얘기한 거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식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 완전히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뭔가요, 선생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혹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가 작도록 변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분자의 차수가요. 분모의 차수보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찢을 수가 있어요. 좀 적당히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문자가 달랐을 뿐이지. 중학교 때 이제 문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적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부분분수로 변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분수 식은 암기를 합니다. 기본이에요. 암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것보다 그냥 암기를 하세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이제 곱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A 곱하기 B가 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할 거고, 다시 작은 거 빼기 큰 거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우리 두 개 곱해져 있는데 쟤를 빼기로 분리를 하려고 할 때 이때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좀 간단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는 효과가 있죠. 큰 거 빼기 작은 거가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에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 자체로 굉장히 정리가 된 식이에요. 더 이상 저희가 더 건드릴 필요가 없는 식이 원래는. 근데 굳이 마이너스로 찢어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찢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하시면 돼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x가 없어지면서 1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를 합니다.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단해진 거죠. 그죠? 얘가 훨씬 수학적으로는 간단한 식이지만 우리가 빼기로 찢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부분분수의 효과입니다. 됐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서 일단 암기를 했다 이거예요. 저 형태를 암기를 했어요. 자, 암기를 했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키냐면 요렇게 저 위에다가 상수를 올려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양변에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외우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외우더라고요. 똑같은 식인데 상수를 곱해놔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 알았으니까 저렇게 암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해요. 내신에 거의 100%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무조건 쉽게 낼게라고 장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1번. 책에는 소개시켜 줄 수 없었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수매싱 저자지만 저자로서 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서비스 추가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BC분의 D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빼기 형태로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D가 이제 같이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제일 큰 거 빼기 제일 작은 거. 그다음에 A, B, B, C, B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 있어요. B만 없다라고 치면 사실은 쟤랑 똑같죠. 암기하는 형태가.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합시다. 선생님 이제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암기를 하고 나서 이게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요거 통분 한번 해볼까요? 우변을 통분 한번 해보면 B-A분의 C가 있고요. 곱하기 AB 다시 보세요. AB
그러니까 여기 b를 곱했어. 여기 위에도 b를 곱하겠죠. b 빼기 a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지우고 나면 원래 좌변이 나옵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해도 우변을 건드려서 통분해 주시면 약분해서 똑같은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한 다음에는 암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암기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 말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부분분수는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부분분수는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부분분수는 얘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부분분수 말고 이게 실제로는 수학적인 부분분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부분분수는 원래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ab분의 c라는 값은 b-a분의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찢는다면 알파, 베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파, 베타를 찾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된 거지 실제 부분분수는 이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예제가 있는 건지. 실제로 내신에 조금 우리 학교 내신 좀 까다롭게 나오고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의 시크릿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부분분수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부분분수 형태를 쓰지 않고 지금 요거 진짜 부분분수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부분분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x-1 분의 위에 알파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위에 베타를 통분했을 때 제가 나와야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를 우변을 건드려 줘야 돼요. 다시 x-1에 x 플러스 1 하고 통분을 해줬더니 이쪽이 알파,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곱할 거니까 알파의 x 플러스 1 이쪽도 베타 x-1, x-1 곱해야 이제 통분을 할 수 있으니까 x-1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요거 다시 x-1에 x 플러스 1 하고 요거 정리를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가능하죠. 자 이제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x와 동일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저쪽이 x고 이쪽도 x니까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0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파 베타 알았어요. 1이네요. 둘 다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잡았던 알파 베타가 x-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인 겁니다.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에 진짜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부분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혹시라도 이제 언지를 주셨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여러분들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 분자가 분수식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번분수예요. 번분수라서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위에 거, 자 보세요. 동그라미 세모가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역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BC분의 AD가 되었어요. 라고 문제를 푼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나누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건데 우리가 이렇게 풀진 않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바꾸고 싶어요. 이 식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위아래 BD를 곱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의를 이용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분수에 위아래 곱할 수 있어. 같은 값을 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BD 곱하게 되면 DD는 사라지게 되고 CB, BC가 된 거죠. BB는 사라지게 되고 AD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번분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번분수는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기억하죠? 그거 푸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줍니다. 번분수예요. 안쪽에 있는 두 개를 곱해서 분모로 내려옵니다. 되죠? BC 안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해서 분모로 내려옵니다.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 분자로 올라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번분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꼭 풀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푸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빠르거든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암기를 좀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그렇게 외울 게 많아도 외워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암기도 잘 되고 문제도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약간 추가적인 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자, 갑자기 분수식 하다가 비례식이 왜 나왔나요? 원래 비례식이 이것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1대2의 비율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2분의 1의 비율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1대2가 선생님 어떻게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대2라고 하는 것은 얘가 10개면 얘가 20개가 돼요. 둘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2배 정도 되는, 얘 x의 입장에서는 절반이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례식과 분수식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비례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분수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A 대 B, C 대 D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A 대 B, C 대 D는 이게 뒤집혀서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A 대 C, B 대 D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비례식의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분수식으로 바꾸면 대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아니, 우리 배운 게 이런 거예요. 기억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대 B가 나왔어요. 얘가 3 대 4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자로 막 나와 있으니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A 대 B가 3 대 4라고 해요. 라고 하면 이것도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이거 3 대 4의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 3K라고 잡고 이거 4K라고 잡으면 안 돼요? 상관없죠. 그죠? 잘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A는 3K라고 합시다. 그럼 B는 4K가 돼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갈게요. 상관없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자, 봐봐요. 이게 A 대 3은 B 대 4가 되면 안 돼요. 닮았잖아요. 그쵸?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 비례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이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3개짜리 한번 가볼게요. 3개짜리를 예제를 들어서 이것도 중학교 때 한 겁니다. 3분의 A, 4분의 B, 5분의 C 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등호가 아니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K? 그쵸? 그러니까 K 3을 넘기고 4를 넘기고 5를 넘겨서 A는 3K라고 하고 B는 4K라고 하고 C는 5K라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례식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연장된 그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놈들이 나오게 돼요. 예, 요게 나오게 돼요.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중에서 특별히 문제, 예제로서 얘만 뽑았어요. 부분분수. 이 문제를 뽑았습니다. 절대 부분분수식을 쓰세요라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을 때 곱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부분분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곱 형태가 나왔을 때 빼기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빼기를 하게 되나요? 이건 한번 바꾸고 나서 얘기를 할게요. 왜 하게 되는지. 큰 거 빼기 작은 거라고 했습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 한번 써줄게요. AB분의 C는 B-A분의 C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우리 안 익숙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니까 오늘 선생님이 이거 한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작은 거 빼기 큰 거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한 거죠. 간단하죠?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것도 큰 거 빼기 작은 거 1입니다. 1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정리를 하고 이제 1은 보기 싫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렇게. 자,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어때요? 똑같은 애가 있어요. 똑같은 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분수를 선택하게 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얘예요. 얘. 이게 부분분수로 빼기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얘네는 지워질 수 있겠네까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분분수를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내가 부분분수를 적용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적용할 수 있다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부분분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없어지는 거. 없어졌어요. 이제 답을 냅시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제 통분할게요. 여기는 x 플러스 2를 곱하고 x 플러스 2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x에 x 플러스 2가 되었고 x 플러스 2가 되었어요. 됐죠? 여기도 x를 곱할 거예요. 빼기 x. 얘네는 이제 지워지게 되고 x 플러스 2분의 2. 문제가 유리식도 그렇고 뒤에 배울 무리식도 그렇고 식 자체가 우리한테 안 익숙한 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풀다가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풀어놓고 다시 또 가요. 이렇게 또 가고 또 계속 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문제가 식이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식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11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잘 할 거라고 선생님이 정말 믿는데 얘를 어떻게 간단히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절대 번분수를 쓰지 않는다요. 웬만하면 번분수식은 먼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위아래 x를 곱해서, 그러니까 x를 곱하는 목적은 뭐예요?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는 겁니다. x만 곱하면 사실은 끝났거든요. 아래쪽에 x를 곱했어요. x 없어져서 x-1이 분모에 남았어요. 분자에는 이게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x제곱 뒤쪽은 x분의 1하고 x 곱해서 1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왜 이제 번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훨씬 쉬운 식임에도 불구하고 번분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얘를 1분의 x라고 생각을 해서 위아래 x를 곱하겠습니다. 됐죠? 얘랑 이제 통분했어요. 더하기 1 이렇게 됐고 아래쪽에 x-1에 x 이렇게 됐어요. 가능하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나서 아래쪽 번분수식을 쓰는 거예요. 안쪽의 것은 분모로 들어갑니다. 바깥쪽의 것은 분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에 둘이 곱해서 x-1 바깥쪽에 둘이 곱해서 x제곱 플러스 1 해서 x를 약분하고 정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훨씬 오래 걸리죠. 선생님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런 걸 알면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위의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워밍업 선생님하고 처음 봤으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봤어요. 진짜 어려운 걸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유리함수. 진짜죠. 이제 함수를 할 겁니다. 이 바로 앞 단원이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가 내신 범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전 내신 범위였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함수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앞서 배운
함수 파트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를 구분을 짓자면, 그러니까 함수 파트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구분 짓자면 함수 파트는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뭐니, 1대1 함수가 뭐니, 상수함수가 뭐니, 역함수가 뭐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실제로 어떤 특수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얘네가 성질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저 유리함수의 성질, 유리함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뭔데를 아셔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함수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함수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함수는 첫 번째, 어디서 출생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함수 그래프 문제는 정말 쉽다, 정리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유리함수는 뭐냐? 아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분수식이 나와 있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리함수랑 분수함수랑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란 놈이 있어요. 유리함수란 놈이 있는데, 이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 y는 fx분의 gx 형태로 생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x가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생긴 식이면 다 되네요. 맞아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1도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고, x 플러스 1분의 1도 유리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리식이라는 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유리식 중에서 혹시라도 이 fx가 상수가 된다면, 알겠죠?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고 얘가 상수예요. 그럼 1차 함수죠.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가 이 안에 있습니다. 반 갈라서 다항함수가 반 정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작겠지만, 훨씬 작겠지만 다항함수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실제로 얘를 분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수함수식의 정의를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틀렸는데 우리 유리식을 분수식이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분수라는 건 분모가 남아 있어야 돼요. 분모가 남아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유리함수도 똑같이 분모가 남아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유리함수와 분수, 다항함수 우리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했는데, 여기서 분수식, 유리식 요 형태 중에서 지금 fx분의 gx를 했다는 거죠. fx분의 gx를 했어요. 그럼 이 fx가 0일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식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합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선행을 조금 해가지고 수투나 뭐 미적분 파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극한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0분의 0이라는 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0분의 0은 약분해서 선생님 저 다른 값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건 극한이에요. 극한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값이란 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분모 0이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그 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x라는 식이 있었다고 쳐봐요. 함수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선생님 x 약분해가지고 이거는 1이 되니까 상수함수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답변을 하거든요. 잘하는 학생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분해서 되는 게 아니라 x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0이 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끝이 없는 논쟁이라서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분모라는 건 나누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나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나누죠. 그죠? 근데 0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제로. 알겠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게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상수함수는 아닙니다. 상수함수는 아닌데 아까 그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1인데 x는 0을 제외하면 돼요. 오 그렇죠. 아까 그 식이 그 식입니다. y는 1인데 x분의 x예요. 약분해서 1인데 x가 0만 아니면 1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0이 빠지는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게 빠지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배우는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처음만 잘하면 돼요. 선생님하고 처음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유리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유리함수 x분의 k 형태가 기본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곡선이 어떤 점을 가까워질 때 정근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됐죠? 이 유리함수 그래프. 분모에 0이 있네요. 그죠? x가 0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 x가 0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 어디 갔어? 정의역이 여기 왜 여기 있네요. 정의역이. 깜짝이야. 정의역이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분모에 0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치역도 어떻게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자 보세요. x분의 k, k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x분의 1 같은 값입니다. 그럼 y가 0 되고 싶어요? x가 몇이어야 돼? 없어요. 알겠죠? 그런 값이 없다고요. 요거는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y가 0이 될 수가 없다. 분수가 0이 될 수가 없는데 분자가 0이 될 수 없는데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게다가 저것 때문에 나오는 성질들이 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 x분의 k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제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는 것은 처음 출발점이 항상 점을 찍어 그립니다. 2차 함수도 그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면 잘못 배운 거죠. 항상 모든 그래프는 점 찍어 그려 알게 됩니다. 1을 대입을 했을 때 y는 x분의 1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x에 1 대입했을 때 1,1을 지납니다. 그래서 1,1이라는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2,2분의 1을 지나요. 2,2분의 1을 찍었어요. 2분의 1 대입했을 때 2분의 1,2를 지나요. 2분의 1,2를 지나게 되었어요. 점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왜요가 아니에요. 그냥 찍어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반비례 그래프란 걸 배웠거든요. 반비례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게 이거였거든요. 알겠죠? 비례식은 이제 1차 함수 곱하기 형태를 말하고 반비례는 나누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찍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K가 양수일 때는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네, 근데 음수를 집어넣으니까 음수 값들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 형태, 요 그래프 형태가 기본 그래프입니다. K가 양수일 때요. K가 양수일 때요. 선생님 방금 그린 것도 그런 거죠. 근데 K가 음수가 되게 되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값의 양음의 유무에 따라서 K값이 양수가 되면 당연히 그래프 그려보니까 1, 3, 4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고 K가 음수가 되면 2, 4, 4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됐죠? 암기합니다.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찍어서 한대요. 이게 점 찍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2차 함수도 그렇게 해서 암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기하기로 합니다. 됐죠? 근데 이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점을 찍어 나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봐봐요. 점을 많이 찍을 거예요. 멀리 찍을 거예요. 여기 우리 100이라는 값을 y는 x분의 1에다가 대입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1000분의 1, 만분의 1 한번 넣어볼까요? 만분의 1을 대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만분의 1이에요.
그렇죠? 10만, 100만, 1000만, 계속 넘어가요. 근데 그 값은 0이 되진 않지만 0에 근접한 아주 작은 값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0에 가진 않아요. 0에 붙진 않아요. 절대. 그죠? 이 값이 커지면 커지는 거지 그 값이 커질지언정 0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점점 가까워지는 상태. 자, 이제 봅시다. 여기 곡선 위의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그 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이 선을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근선 100% 나옵니다. 어마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함수의 점근선이 x축과 y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y는 0, x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안 살펴본 게 이제 몇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 원점과 두 직선은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요 옆에다가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적을 겁니다. 원점과 두 직선, 요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원점, 대칭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림이 작아서 선생님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얘네 둘이 대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조금 이상하지만 이쁘게 봐줘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통과해서 만났을 때 얘네 둘이 길이가 같다고요. 대칭이니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이 점을 반대로 보내면 여기 간다고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었을 때도 점 두 개를 이으면 이거 같습니다. 길이가 같아요. 대칭이니까요. 자,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해주게 됐냐면 이걸 얘기해 주게 됐어요. 엄청난 성질이 나오죠. 이거 원점에 대해서 요거 가면 여기 오고 여기 가면 여기 오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이 파란색 접어도 똑같겠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도 많이 씁니다. 지금 선생님이 두 개를 별표를 쳤어요. 여기에 시험의 기출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과 치역이었는데 그로부터 우리는 점근선과 생긴 형태와 다 나오게 됐고요. 실제로는 3번, 4번이 엄청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값 k값이 크면 그래프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자, 여기 y는 x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네, 기본 그래프 계속 그린 거니까 여기가 1,1을 지나요. 그러니까 1 넣으니까 1,1이에요. 자, 그런데 y는 x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그려지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을 찍어 그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어봤어요. 1,2예요. 1,2를 지난데 여기 1,2 다른 것도 찍어보니까 바깥쪽으로 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다? 밖으로 멀어집니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다 정리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싹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 암기된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 도전적인 걸 할 수가 있다. 도전적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하고 하니까 조금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통째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 그래프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y는 x분의 1
기본 그래프 우리 많이 그린 거 앞에서도 선생님이 여러 번 그렸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다가 잉크를 묻혀놓고 요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 옆에다가 옮긴다고 생각을 할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대로 선생님 X축, Y축도 묻혀요? 예, 다 묻힙니다. 지금 선생님 그린 거 그대로 찍어서 옮깁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2,1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2,1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건 여기가 2,1이거든요. 2,1. 그럼 이 점으로 뭐가 간다는 거죠? 전체가 이동합니다. 이해가 돼요? 전체 이 하얀색이 하나, 둘, 위로 한 칸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자 이제 볼게요. 평행이동 된 거 2,1만큼에 해당되는 만큼 뭐가 갔어요? 전체가요. 축이 갔습니다. 알겠죠? 2,1에 해당되는 거가 축이 하얀색이 간 거예요. 우리 X축, Y축을 노란색으로 볼게요. 됐죠? 그래서 이 하얀색 전체가 2,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얀색을 위에다가 더 끓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통째로 하얀색이 옮겼습니다. 2,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 그린 거 아니에요. 여기 살짝 그린 거 선생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힘 풀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게 뭐가 된 거냐면 이 점근선이 그대로 이동한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얘가 점근선이 됐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마찬가지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얘가 점근선이 됐어요.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죠. 그래서 Y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점근선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점근선이 만난 이 점 되게 특이해 보이는데 이 점 뭐라고 불러요? 원점이 이동한 건데 이 점을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점근선의 교점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될 겁니다. 게다가 그 점근선의 교점 원래 0,0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2,1에 대해서도 대칭이겠죠? 그 얘기를 3번에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래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성립했었는데 이번에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고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겁니다. 즉 정의역과 치역이 변했습니다. 그대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다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놓치고 가는 포인트거든요. 똑같아요. 여기가 선생님 이거 자꾸 실수로 눌러가지고 넘어가는데 얘가 원래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앞에 걸 보셔야 돼요. 여기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거든요. 얘 대칭되는 애도 같이 온 거예요. 얘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x-p, y-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y-q 플러스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y-q, x-p, p,q를 지나는 마이너스 1이 기울기를 가지는 이런 직선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돈한 식이 위에 있는 식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2,1을 지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대칭인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식을 나 쓰고 싶어요. 2,1을 지나요. x-2에 y-1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는 다 되었습니다.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 하나를 더 해야 되네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 그래서 다 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유리함수 이제 되게 복잡한 유리함수까지 했네요. 이거 x분의 1을 y는 x분의 1을 평행 이동할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y-1, x 대신에 x-2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평행 이동식을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x-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2,1만큼 평행 이동한 거 누가 봐도 알아요. 알겠죠? 몇 번만 그려보면 이 식은 굉장히 익숙해져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꼼수를 부리기 시작을 했냐면 이걸 통분을 할 겁니다. 사실 통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식인데 통분을 할 거예요. x-2에 둘이 더하겠습니다. x-1 이런 식으로 통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이 식이 보기 좋아요? 이 식이 보기 좋아요? 누가 봐도 이 식이 보기 좋아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여기 지금까지만 딱 공부를 했으면 100%죠. 왜? 얘는 힌트가 되게 많거든요. 2,1만큼 평행이동했다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가 x분의 1이었다라는 것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제 1, 3, 4분면 형태를 지나는 그래프다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얘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cx분의 d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보자마자 뭘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저걸 바꿔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얘를 어떻게 바꿔요? 반대로 하는 건 하겠는데 거꾸로 하는 건 못 하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바꾸기로 해요. 꼭 기억을 해줘요. x-2가 x에 초점을 맞춰서 x-2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1 맞춰준 겁니다. 분자를. 그 다음에 요렇게 하려고 이제 얘를 만든 거거든요. 따로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x-2 분의 1 그죠? 요거 오른쪽 거.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바꾸기로 합니다. 연습 이제 뒤에서 해볼 거예요, 선생님하고. 근데 선생님 언제까지 그렇게 바꿔야 돼요? 요게 만약에 점근선하고요 대칭이 되는 점근선의 교점만 구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같은 이야기거든요.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세요, 점근선 구하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빨리 읽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는 이게 1번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그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게 점근선 x 값입니다. 되겠죠, 그죠? x는 2. 선생님 x는 2 맞잖아요. 선생님 여기서는 어떻게 못 찾아요? 그 분모가 0이 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x 앞에 개수 이것만 읽습니다. 이게 y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의 1이죠. 1이에요. 얘는 이제 1이 y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요. c분의 a가 y 점근선이 됩니다. 암기 되겠죠? 됐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점근선하고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한 값이니까 얘만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것만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선생님 조금은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싶어요. 어차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게 그 재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 얘기만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왠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고 문제 딱 들어가면 안 돼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같이 봤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몇 번을 좀 해봐야 모든 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나와주면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x에 초점을 맞춰서 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맞춰주면 마이너스 3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할 겁니다. 둘이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시면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됐습니다. 그럼 우리 형태를 바꾸는 건 할 수 있겠구나. 됐죠? 그래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겠구나.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걸 묻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서 위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1, 3, 4분면 형태가 아닌 2, 4, 4분면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됐죠? 선생님이 역시 이쪽은 살짝 건드리지 않았어요. 요거 왜냐면 조금 있다가 요거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필요한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익숙한 형태라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는 이제 정의역을 구하세요이기 때문에 정의역 기억나요?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다. 기억나죠?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죠? 1번이 그게 정답이 되고요. 2번. 2분의 3이면 0이죠. 그죠? x가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분모가 0이 되는 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4번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때문에 지금 네. 얘는 이제 선생님이 한번 찍어 보시라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찍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x분의 2가 있어요. x분의 2를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1, 몇이에요? 1,2예요. 그 다음에 2, 몇이에요? 2, 1이에요.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찍어 나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기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쪽도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 낸 문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선생님이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평행이동을 같이 볼 겁니다. 요거는 풀 버전으로 같이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문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뒤쪽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평행이동을 한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좀 빨리 했었는데 이거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fx가 있다면요. 식이 있다면 x 대신에 x-1을 대입을 합니다.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y 대신에 y-3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 함수를 지나오고 나면 여러분들 암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지금 처음 배운대요 라고 하면 지금부터 기억을 합시다. 평행이동하는 거 y 대신에 y-3 x 대신에 x-2 됐죠? 답입니다. 근데 선생님 y는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함수라는 식은 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y는이라고 적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정답입니다. 선생님 통분해야 되지 않나요? 통분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1019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이 식이 나오면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뒤쪽에 이 식이 나오면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꼴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2x에 초점을 맞춰서 플러스 2라고 해야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이런 거는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3이 되어야 돼요. 플러스 1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따로따로 적어주시면 2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보기가 좀 불편하면 자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변형했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x-2에 마이너스 5x.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x-2가 있어야 약분해서 없어지죠. 되죠? 마이너스 5x에서 이 안에 괄호 안에 x-2가 있어야 약분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에요. 근데 플러스 3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붙어야 된다고요. 잘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x-2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괄호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 10인 셈이니까 마이너스 7이 붙어야 뿔 3이죠. 됐죠? 이게 이제 머리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따로 역시나 요렇게 따로 해주시면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x-2에 마이너스 7. 자, 이제 표현을 잘 볼게요. 자, 선생님이 마이너스 7을 위로 올렸죠. 그죠? 이런 표현을 앞으로 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x-2분의 7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줘야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적으면 위에 어떤 분모가 이제 7 말고 이제 더 긴 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마이너스를 배분해야 되는, 분배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보기 좋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7을 올려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해서 얘도 정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 자, 이제 요겁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까 슬쩍 그리고 넘어왔던 여러분들한테 뭔가 찜찜함을 남겨줬던 근데 하나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떼고 왔었어요. 자, 여기서 다 있네요. 그죠? 2,2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2,2입니다. 이건 선생님하고 몇 번 했으니까 잠깐만요. 선생님하고 몇 번 했으니까 이렇게 2,2만큼 점근선 그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란 말이에요. 이 위에. 그러니까 점을 찍지 말고 우리. 그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래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겼다고만 하고 지금 그림을 선뜻 못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X축, Y축이라는 놈이 그만큼 강력한 놈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되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X축, Y축 기준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거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죠. 그쵸?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서 봤을 때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은 오목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고 이쪽을 봤을 땐 볼록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기서 봤을 때는 접선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선이 그런 건 없어요. 접선 같은 건 없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원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모든 함수입니다. 모든 함수에서 x절편과 y절편은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근해 공식을 써야지 x를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구해도 돼요. 그런 걸 구하라고 나온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인수분해에서 그냥 보이는 건데 그 굳이 그냥 보이는데 표기 안 하고 간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y절편 정도는 표기를 합시다. 이렇게 y절편 어떻게 구하죠? x에 0 집어넣고 구해요. 0 집어넣으면 0,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고요. 0, 2분의 3을 지납니다. 어디에요? 자, 봐요. 여기가 0, 2분의 3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요렇게.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2,2가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이 2,2였어요. 그런데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를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0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니까 0,2분의 3이에요. 여기에요. 여기를 지납니다. 아니 그럼 그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겠냐고요. 당연히 이렇게 지나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지나겠죠. 대칭으로 그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사실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디를 지나느냐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그릴 겁니다. 얘 그릴 건데 선생님 점근선의 교점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2분의 1,1이요.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네요. 그죠? 딱 보자마자 2분의 1,2가 보이는 거죠. 분모가 0일 때 x, 그 다음에 요 x 앞에 개수만 따져가지고 1, 그죠? 2분의 1,1이 점근선의 교점이네요. 그쵸. 2분의 1,1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2분의 1,1.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지나요? 여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이게 다 됐을 때 딴짓을 해주는 걸 추천을 해요. 2x-1, 2고 더하기 1입니다. 됐죠? 그래도 충분히 보여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2분의 1,1이고 위에가 플러스기 때문에 1, 3, 4분면 방향으로 지납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죠.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 어디 원점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0일 때 y 값이 0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나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 여기다 한번 더 크게 그릴게요. 네, 지금 우리 2분의 1,1을 지납니다. 2분의 1,1을 지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니까 이렇게 지나갈 건데 0을 집어넣었을 때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돌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 x절편을 안 구해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습니다. y에 0을 집어넣고 x값을 구해주시면 위에 건 이제 2분의 3,0 되거든요. 2분의 3,0을 지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줄 수 있으면 표기해 주시고요. 근데 절편만 표기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표 문제고요. 오늘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벌써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딱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갔어요. 이 앞선 시간에서 개념을 딱 1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서 핵심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5회차 때 유리함수 핵심 유형을 할 건데 핵심 유형 및 내신 유형을 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같이 풀 거고요. 여러분들 혼자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 건데 그때 돼서 진도를 많이 안 빼놓으면 그때 돼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축약하고 최대한 좋은 문제 위주로 이렇게 풀려고 했습니다. 내용도 조금 축약을 했고요.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유리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요거 생수 한 모금만 마실 테니까 요거 한번 보고 있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1049번에 우리 아까 봤던 문제예요. 아까 봤던 문제. 익숙한 문제. 뭐죠? 이거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면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여기 세모를 칠게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나중에 한번 돌려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걸 이제 봤는데도 나중에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돌아와서 복습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이쪽 파트 문제는 선생님 지나면 끝 아닌가요? 1학년 고1 지나고 나면 고2 때 안 나오잖아요. 이거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수열 파트에서 활용이 되고 계속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부분문수네요. 이거 알겠죠? 부분문수를 언제 사용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놈이 곱하기 형태로 나와 있고 이것을 빼기로 분해를 했을 때 얘네들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문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2로 싹 묶어도 좋지만 2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겠습니다. 2죠.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 한 거예요. 두 번째 식도 할게요. 더하기 2분의 2 똑같습니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니까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똑같습니다. 얘도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2분의 2고 그 다음에 작은 거 빼기 큰 거 여러분들도 이제 암기를 하실 때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영어가 안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암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1이고 없다 셈 치면 빼기 플러스 없어집니다. 싹 다 없어지게 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뒤에 있는 거 안 지웠어요. 여러분들 막 지우다 보면 어디가 남았지 이렇게 찾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글씨 연습하셔야 돼요.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남았습니다. 얘가 답인데 통분이 되어 있죠. 정답에 통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분하겠습니다. x 플러스 6 하고 x 플러스 6 여기는 x를 곱했겠죠? 마이너스 x 없어지고 6이 남았습니다. 6에 x 플러스 6 그러니까 b는 6이고 a는 6이니까 정답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이제 영상이니까 이게 이제 녹화 영상으로 남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딱 멈춰놓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듣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유리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하고 살펴봤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넣었냐면 또 기억 못할까봐 정돈된 식을 하나 더 넣어 놓은 겁니다. 위에는 이제 자잘한 식이 나와 있고 밑에 이게 다 넣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같이 읽어 줄게요. 다음 중 fx가 x분의 k일 때 유리함수일 때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은 모두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죠? 그죠?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 y는 0이다. 당연하죠. 그죠? 얘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우리 한글 많이 보면 좀 울렁이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왜? 다 있거든요. 저 그래프 안에 다 있죠. x는 0, y는 0, x는 0, y는 0, x축, y축이 점근선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 한 거죠.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기한 거죠. 마이너스 x랑도 대칭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k의 값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이제 맞아 보이거든요. 선생님하고도 살펴본 게 이거였어요. x분의 1, x분의 2. 여기가 x분의 1이었으면 x분의 2는 당연히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형태로 된다라는 걸 선생님하고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녹화를 돌려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수는 안 살펴봤죠. 그죠? 일부러 안 했어요. 요때 얘기하려고. x분의 1, x분의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랑 대칭인 형태로 생겼죠. x분의 1과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하얀색. 그런데 x분의 마이너스 2는 어디 생겼냐면요. 여기가 지금 점 찍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거든요. 근데 x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를 지나거든요.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질수록 바깥쪽으로 나가는구나,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이건 알아요. 근데 커진다가 틀렸다고요. 클수록이 틀렸다고요. k의 값이 클수록이 아니에요. 아니, 이 값과 이 값 중에 얘가 더 큰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음수는 반대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겁니다. 그죠? 음수일 때는 가까워진다고요. 클수록 가까워집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진짜 실수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1108번. 지금 있는 모든 문제는 스매싱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매싱 교재가 있다면 스매싱 교재에서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108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3,4이고 2,3을 지날 때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x-1에 3 더하기 2 y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고 y는 2거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맞잖아요. 1,2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만큼 딱 이동을 한 겁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그죠? 뭐가 없는 거예요? 1, 2는 있지만 3이 없는 거죠. 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k라고 잡으면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이 3,4입니다 라고 한 것은 x-3의 k 더하기 4라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린 k만 구하면 다 구한 겁니다. 그 k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대입할 거예요. 2,3을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지금 2, 3을 어디다 대입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x에 2 넣고 y에 3 넣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해볼게요. y에 3을 넣었고요. 3은 x자리에 2를 넣습니다. k 더하기 4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고 넘어갈게요. k 3 넘어올게요. 1 이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 끝까지 구해볼까요? 따라서 y는 x-3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지금 b값이 3이고 a값이 1이고 c값이 4입니다. 그래서 다 곱하면 12가 나와요.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다음 거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11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졌어요. 선생님 여러분들하고 기초적인 거 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약간 배울 것들이 많아요. 문제 안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대신에 X-A를 넣을 거고 Y 대신에 Y-B를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조금 겹쳤네. 여기 다시 해볼게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 평행이동 한 그래프가 y-b 2-x-a 분의 1 플러스 1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2 1 그 다음에 b 넘어왔습니다. b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이동된 그래프가. 자, 그럼 다 했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근데 선생님 얘가 얘예요? 그렇죠.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되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얘가 얘입니다. 근데 왜 바로 답을 못 구하겠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앞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 x 전체 마이너스를 빼줘야 분수를 앞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를 빼가는 거라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죠. 반대로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오면 전체 마이너스를 해줄 거니까 얘가 되는 게 맞죠. 됐죠? 플러스 1. 자, 얘랑 얘랑 이제 같습니다. 그럼 얘 0이어야 되죠? 여기 0이어야 되죠? 다 했습니다.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정답은 1번.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별거 없네요. 맞아요. 별거 없는데. 지울게요.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고 전환을 조금 해봅시다. 우리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것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가도 이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를 굳이 이렇게 안 옮기고 이 그래프가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방향이 바뀌었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반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Y 대신에 Y 플러스 B를 넣는 거고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A만큼 간 거니까요.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간 거니까 우리 이렇게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 식, 위에 있는 식과 이제 일치하게 만들 거예요. 저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1 b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b랑 저 식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b가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역시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센스를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다음 문제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초반부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대로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선생님하고 이제 다 했잖아요. 어떤 공부? 그래프를 그리는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프는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구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시 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연습을 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쉽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성질을 다 설명은 못 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성질이 뭐냐면요.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제 역함수까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남을 경우에 하려고 준비를 한 파트고요. 역함수 파트에 나중에 들어가면 얘기를 해줄 텐데 유리함수는
정의역에서 0을 뺐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역함수도 그래서 구할 겁니다. 근데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보통의 1대1 대응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1에서 3까지예요. 라고 하면 이게 증가나 감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 F1의 값과 F3의 값을 구했을 때 그게 치역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리함수는 다릅니다. 왜 유리함수는 다르냐면 일반적인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에서 3까지를 잡았어요. 1에서 3까지를 잡았어요. 기본 형태예요. 1에서 3까지를 잡았을 때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에요. F3 하고 F1이 있어요.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게 치역입니다. Y의 집합이에요. 정의역을 1에서 3까지 잡으면 치역이 F1에서 F3까지가 맞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정의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정의역을 잡았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Y가 이만큼이에요. Y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데 무한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치역을 구할 수는 있으나 범위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볼 겁니다. 나중에. 근데 꼭 그 대부분의 1대1 대응은 이렇게 되는데 유리함수 1대1 대응은 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추가를 하나 합시다. 1대1 대응이지만 그래프는 반드시 그립시다. 이유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림을 그립시다.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그립시다. 알겠죠? 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y x-1에 3x-3 플러스 4 정리해서 x-1에 4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1,3에서 정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1,3에서 정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1, 3, 4분면 형태로 생겼는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네요. 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되게 멀리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 정의역이 2에서 5 사이라고 했어요. 되게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2에서 5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위로 쭉 올라가고죠. 위로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 그 파트가 아니네요. 여기 2일 때가 최대값이고 5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F2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F5를 구해주시면 요 사이가 치역이에요. 그래서 F2 구하니까 2 집어넣으면 되죠. F2 구하니까 7 나오고요. F5 구하니까 4 나온대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에서 7 사이가 치역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된다.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까다롭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치역이 저렇게 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치역만 봐서는 우와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치역이야. 심지어 정의역이 아니고 치역이야 라고 나왔는데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뭐 하셔라? 그래프를 그리셔라.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래야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 사라지죠. 더하기 5.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갖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에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갖는 그러한 함수가 됩니다. 1, 3, 4분면 형태로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0을 싹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지납니다. 아이고야. 되게 얘도 좀 멀게 생겼네요. 아이 잠깐만요. 얘가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좋겠네.
이거 상관없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멀리 이렇게 찍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죠? 0,3을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플러스 3보다 크거나 치역이요. y가요. 플러스 3보다 y가 크거나, 그죠? 이쪽이죠? 이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없네요. 마이너스 3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찾아요? y가 마이너스 3이라니까요. x 플러스 1, 5, 마이너스 2. 그죠? 저식을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6일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마이너스 6일 때가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여기죠.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고 플러스 3보다 커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의 정의역은, 그때에 해당되는 x들은 어디에 있냐? 여기 있죠. 이게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3일 때가 0이고 그 다음에 마3일 때가 마6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정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최다 오답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왜? 뭐가 하나 빠져야 돼요. 정의역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값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넣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그죠? 정근선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 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안 되고 0. 그래서 6개가 정답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기본 문제라고 남들 다 쉽게 푸는 거라고 되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어려운 문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23번, 1123번. 이 그래프가 2,4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3,2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문제를 풉니다. 얘가 중요한 건 2,4를 지나고가 아니라 점근선의 방정식,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본 문제랑 똑같죠. 점근선의 방정식 저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 y는 x-3분의 k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만 보시고 이 식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려움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남았지만 보시면 돼요. 2,4라는 걸 쓰셔야 될 것 같죠? 이걸 지난다는 표현과 대입할 수 있다는 표현과 그 위의 점이다라는 표현과 교점이다라는 표현은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를 대입을 할 거예요. 4는 2-3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k이고 넘어가시면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저 위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끝난 것 같네요. 따라서 y는 x-3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됐죠? a는 조금 더 하셔야 되네요.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x-3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통분 요쪽을 통분하겠습니다.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x-3에 2x 마이너스 8 됩니다. 그래서 다 했네요. c가 마이너스 3이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입니다. 다 곱하면 48이 나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함수의 점근선이 같을 때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점근선 선생님이 암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암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좀 좋다, 빠르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줘도 되는 거를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알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점근선이 같을 때, 점근선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점근선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요거 분모가 0 되는 값 x, 그죠?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앞에 거. 그 다음에 y는 이거 x 앞에 개수 비교한다 라고 했었죠. y는 1분의 3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값 x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x 앞에 있는 개수 y는 2분의 a입니다. 다 한 것 같네요. 둘이 같다면서요. b는 2고요. a는 6입니다. 정답이 제곱하시면 40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고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평행이동으로 왔어요. 야,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거 1시간,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행이동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완벽해질 때까지 혹시 2시간 만에 완료를 했다면 참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그만큼 출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볼게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설명할게. 그래프의 평행이동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게 나왔어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함수가 겹쳐지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내 1,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y-1에 x-1분의 1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플러스 1로 넘어가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누가 봐도 평행이동한 거죠. 맞죠? 누가 봐도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x-1, x-1 돼서 얘랑 이제 합쳐주면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가 얘가 평행이동한 거예요? 확실해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있는데 저 상태로는 뭐가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건지 어디서부터 평행이동 해온 건지 평행이동하면 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아까 방금 뭐라고 했죠? 이 형태는 알 수 있다고요. 이 형태는 두 개는 알 수 있다고요. 보면 보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태를 좀 변경해 줄 겁니다. 첫 번째 기억을 변경할게요. y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한 거네요. 아, 이 위에 k 값이 동일하면 평행이동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정리할게요. 여기도 2x-4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x-2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x-2라고 적을게요. 더하기 4 이렇게. 그래서 2x-4분의 4 하고 플러스 2분의 1 됩니다. 약분 조금 까다롭죠? 얘는.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2로 약분되네요. 그렇죠. 약분이 되겠죠. x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아, 됐습니다. 그죠? 이제 소중한 걸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요? 여기서? 아니 위에 4가 있다고 해서 그죠? 그냥 2 아니네? 하고 지워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분을 하셔야 되고 이제 중요한 게 깨달은 게 여기 앞에 상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x 앞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면 지금 원래 함수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르면 위의 값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함수,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지 않는 함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앞에를 1로 만들어 주셔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x-1에 3x-3 플러스 1. 요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x-1분의 1 플러스 3. 1 나왔습니다. 안 되죠. 2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 그래프가.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y는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게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는 완전히 형격히 다르죠? 안 되겠죠. 그죠? 얘는 1, 3, 4분면 방면, 얘는 2, 4, 4분면 방면. 절대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얘도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건데 평행이동.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잘 정리해 두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행이동하면 이게 된다,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 그래프를 둘 다 나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평행이동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보기 불편하지 않아요? 둘 다? 그렇죠. 이제 선생님화 된 거예요. 이제 불편해졌으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큰 차이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식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게요. x-2,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얘는 x 플러스 1, 2 더하기 3. 평행이동하면 겹쳐지겠네요. 왜? 2가 동일하니까요. 됐죠? 자, 여기서 누가 누구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프가 얼만큼 이동했을 때 m,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얘가 되었어요. 얼만큼 이동해야 돼요?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를 생각을 합시다.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죠. 지금. 맞죠? 우리가 평행이동의 역순을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 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평행이동은 얼만큼 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우리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죠. 근데 이번에는 역순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할게요. y 대신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근데 요거는 대신에 넣는다는 개념보다 플러스 얼마를 하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좋죠. 그죠? 플러스 이만큼 올렸어요.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mn을 구했어요. m은 마이너스 2고 n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됩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대칭성에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점대칭하고 선대칭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점대칭이 됐건 선대칭이 됐건 점대칭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점을 뭐라 부른다라고 했어요. 다 볼게요. 기억을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그 대칭점이라고 부른다. 기억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래는 y는 플러스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동을 하면 걔네도 같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대칭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점대칭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쉽다고요. 점근선의 교점 구하라는 문제라고요.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식이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죠? 초반에만 좀 어려워요. 자, fx의 그래프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이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어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점근선 어떻게 구했죠? 분모가 0일 때와 x의 개수로 비교해서 알았죠. 같이 해볼게요. 한 번에 해볼게요. 분모가 0일 때 x가 마3이에요. 그 다음에 1분의 2는 y가 2죠. PQ를 한 방에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되게 빨리 푸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선생님은 천천히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뇌 회전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따라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거 배운 적 있어요. 그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2를 지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지금 현재는 플러스 1이에요. 암기합시다. 알겠죠? 이게 생각 외로 잘 안 쓰여져요. 안 써져요.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데 뭐였지? 그림으로는 알겠는데, 그죠? 그림으로는 알겠는데 쓰려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안 써도 구할 수 있던데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잘못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직선의 방정식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꼭 이렇게 써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x 플러스 3 넘어와서 플러스 5 r 값이 5가 됩니다. 그래서 PQR이 다 나왔고요. PQR 다 더하면 플러스 4 F 플러스 4를 구하시면 정답 7분의 9가 나옵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46번. 자, 이번에도 개념입니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우리 시간도 거의 다 가고 있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원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할 얘기도 정말 없고 맨날 똑같은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정말 잘 따라왔거든요. 조금만 힘을 내서 합시다. 함수가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세요. 이거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x-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어야 약분이 되거든요. 됐죠? 마삼으로 약분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x-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됐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대충 그릴게요.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며 음수기 때문에 2, 4, 4분면 방면으로 지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지나가요. 근데 이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선생님 왜 망설여요? 0를 안 구했잖아요. 0 대입하시면 0, 마이너스 1을 지나셔야 돼요. 여기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위로 지나갔다라고 하면 지나지 않는 4분면이 없습니다. 모두 다 지나요. 1, 2, 3, 4분면을 다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림대로 갔으니까 1, 2를 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정답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우리 그림만 잘 그려도 문제를 지금 몇 개를 잘 푼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정말 잘 나옵니다. 유리함수를 가지고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올 것 같지만 이런 형태로 꼬아놓은 형태,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했어요? 유리함수 제대로 공부했어요? 하는 문제들을 냅니다. 이 그래프가 4,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래프는 그려야 되니까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옵니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 형태고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하는 어떤 유리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3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4, 4분면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첫 번째 4, 4분면을 지나게 하는데 2, 4, 4분면 방향으로 지나야지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이거 음수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음수여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하고 같이 똑같이 공부를 했다면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절편이요. 지금 y절편 계속 찍어가면서 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y절편인 F형이죠. 이 F형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4사분면이 지나죠. 그죠? 여기 4사분면이에요.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되고요. 얘 구하면 얘가 이제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식 정리하시면 K는 3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둘 다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인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K는 0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문제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변형이 되면 살짝 변형되는데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요.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형 20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 AB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림과 같을 때 그림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읽을 줄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점근선의 교점을 무조건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혹시 추가적인 힌트가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죠. 점근선의 교점은 3,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x-3분의 k 플러스 2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못 찾았는데 아니 연습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3,2를 지나는 k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조건 어디 없나?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니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죠. 4,0을 지납니다. 지난다 라고 하는 것은 대입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0, y 0 집어넣고 x에서 4 집어넣을게요. 그럼 0은 1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여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식이 넘어왔습니다. y는 x-3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제 통분해야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x-3에 통분하시면 2x-8이 됩니다.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똑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3에서 5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역시나 우리는 그래프 그릴 겁니다. y는 x-2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죠? 이게 약분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x-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2,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집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니까 0 한번 슬쩍 집어넣고 갈까요? 0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에요. 여기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래서 3에서 5 사이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 3에서 5 사이에 있어요. 3에서 5 사이에 정이 여기 있어요. 여기죠?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돼요? F5와 F3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F3하고 F5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죠. 이걸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꼭 그림을 그려야 실수가 없고 어차피 다른 문제랑도 다 연계가 되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F3 3 집어넣고 구하고요. F5 5 집어넣고 구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4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둘이 더하면 정답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 했어요. 똑같은 문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평행이동된 그래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적을게요. 3x-6 x 더하기 5. 선생님 사실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하던 대로. 근데 요게 x-2거든요. 3으로 묶었을 때. 그래서 x-2 더하기 7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3에 x-2 7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정리했을 때 약분하고 3분의 1 남거든요. 이거 연습을 좀 해줘야 보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그래프는 y는 3x분의 7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 근데 얘기 안 하고 본인이 혼자 저렇게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어디지?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본 식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형태를 보고 다시 볼게요. 요 형태를 평행이동했어요. 이해가 되죠? 2,3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안 익숙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2,3분의 1이에요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게 1번, 2번, 3번 순으로 계속 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점근선의 교점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됐죠?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봅시다. 2,3분의 1 2,3분의 1 이고 양수죠? 그죠? 실제로 이제 3분의 7인 건데 양수니까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근데 0을 좀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아요. 0, 마이너스 6분의 5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3, 4분면 지납니다. 알겠죠? 0, 마이너스 6분의 5 여기 y절편이 음수에 있는데 어떻게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 있어? 지납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평행이동한 거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는 y에 0 집어넣었을 때 x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5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해서 우리는 다 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완전히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뒤에 거가 10분이 무조건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요거 좀 내려놓고 10분이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에서 실제로는 간단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되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역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역함수. 근데 선생님이 왜 이것을 패스를 하고 하냐면 증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증명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며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역함수는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지 증가함수는 어떤 거고 감소함수는 어떤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즉 그러면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다 하게 되면 10분이 넘어가요. 무조건. 그래서 한번 끊어서 가는 거고 이 내용은 5회차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라도 선생님하고 같이 한 이 내용들이 좀 모자란데? 좀 뭔가 미약한데? 그 5회차를 위한 기초 베이스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어설픈 학생들도 있고 되게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평균을 좀 맞췄습니다. 5회차에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평균을 맞춰놓는 상태다. 그럼 지금 못하는 사람들은 재빨리 쫓아오셔야 되고요.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놓친 개념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개념이 확실하게 똑같은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5회차 때는 조금 어렵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일단 내신 대비란 타이틀을 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등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2등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은 저 밑에 7, 8등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학생들을 아울러서 모두가 1, 2등급을 맞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근데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맞추면 의미가 없죠. 굉장히 못하는 학생들한테만 맞춰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제 대충 뭐 한 3, 4등급 만들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1, 2등급을 맞출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맞췄습니다. 2시간, 2시간 2번으로 유리함수를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업시켜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남은 7회차도 꼭 완강하셔서 선생님이 의도한 바대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